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트로에서 한마디만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저는 원래 좀 어떤 분들은 말을 좀 많이 더듬는다. 그리고 멘트가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 기사를 모아서 매일 이렇게 시황을 전달해 드리니까 대본 쓸 시간은 없습니다. 대본을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하게 돼요. 이 영상을 못 찍으니까 그냥 대본으로, 그다음에 거의 라이브죠. 라이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최소한의 편집만 하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매끄러운 거는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좀 독특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차이나 전기차 상하이 봉쇄는 언제 풀리냐, 그리고 테슬라 상하이 봉쇄 언제 풀린다고 지금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그 얘기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넓혀가는 중국 정부와 중국 배터리 그런 업체들, 회사들 이런 발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국내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나스닥 100 총 수익률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2009년에 55%,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20년에 20%, 이렇게 쭉 꾸준히 나스닥 100 QQQ죠. QQQ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22년에 좀 전쟁 위기도 있고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나서 지금 계속 좀 최악이라고 해야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일 악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하락률, 여기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하락률도 한 17%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QQQ는 48%. 그래도 이게 빠졌다가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존버를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이나 전기차도 싫고 많이 떨어지는 변동성도 싫다 하면은 추천드리는 ETF는 S&P 500입니다. 제일 무섭고 그러면은 S&P 500. 미국 최고 우량주들 담은 500 종목을 담았거든요. 이거를 매수하는 게 가장 낫겠죠. 지금 시장 변동에도 8.8%밖에 안 빠졌습니다. 아니면 애플은 근데 개별주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S&P 500 ETF를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등락은 많이 클 겁니다. 하지만은 등락은 커도 그래도 반도체는 앞으로 4차 산업을 구상을 하려면, 4차 산업 구현을 하려면 무조건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3배짜리를 막 지르면 안 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간 화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SOX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8%씩 빠지고 65% 마이너스 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라. 이렇게 변동성을 즐기려면 SOXL 하시는 건 말리지 않는데 저는 추천은 안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미가 사랑한 차이나 전기차 ETF 작년 52% 급등하더니 올해는 25% 마이너스 이렇게 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났죠. 그래서 지금 13,000원대까지 왔어요. 13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13층까지 왔는데, 언제 18층, 19층 구조대 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조대가 가긴 갈 건데 좀 기다리셔라. 왜냐하면 상하이가 봉쇄돼서 구조대가 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도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삼성전자도 지금 오만전자 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또 하나의 악재가 또 상하이 봉쇄 때문에, 삼성전자도 hun산이랑 상하이 봉쇄 때문에 삼성전자도 결국 타격을 입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중국 봉쇄로 인해서 그 노트북 생산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 노트북 생산 납품 시기 한 달간 늦췄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푼산시에 노트북 생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나봐요. 그게 가동이 중단되면서 결국은 이런 공급망 차질 때문에 부품 차질 때문에 노트북을 완성본을 못 만드니까, 결국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랑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삼성전자도 9만전자에서 거의 10만전자 간다고 했다가 31%나 빠졌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37% 빠졌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빠져도 불만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언론에서도 이게 우량주다,
아주 좋은 주식이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빠져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중국이다, 차이나 리스크다 이런 것 때문에 믿음감이 없어서 더 불안하신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믿음감이 없는 거는 저처럼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정보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자료랑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테슬라의 성장, 전기차 시장의 성장 이런 거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은 삼성전자 이상의 믿음이 생길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는 데이터 기반,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미래 성장성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감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차의 앞으로 성장성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 아직 뭐 2030년까지 29%씩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든 삼성전자든 좋은 주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자기가 떨어지면 오르는 주식은 무조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은 큰 손들한테 여러분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돼요.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은 뭐 저평가할 때 사서 고평가할 때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평가할 때 사서 뭐 쭉 장기 보유 하던지 그 두 가지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둘 다 안 하고 이도저도 아니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고 이런 매매 실수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차이나 전기차가 만약에 틀렸다고 해도 저는 꾸준히 들고 갈 거거든요. 장기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돈을 못 법니다. 샀다 팔았다 해봤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한 울타리로 뭐 차이나 전기차만 그래도 분산 투자하셔서 차이나 전기차 말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저희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산 투자하면서 우직하게 한번 들고 가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사 바로 씨 뿌리고 바로 수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바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식들은 20년 이상 더 걸리죠? 자기 자녀들 돈 벌고 독립하려고 하면은 20년 이상, 20년이 요즘은 30년 걸리죠? 30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적어도 1년 아니면은 과수원 한다고 하면은 과수원 처음에 나무 심은 다음에 5년 이상 걸리잖아요. 이렇게 열매를 얻으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식으로는 왜 이렇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루 이틀밖에 못 참으세요.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매번 실패를 하십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우리가 자식 농사 짓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농사 지는 것처럼 긴 호흡으로 다 지켜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긴 호흡을 지켜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여러 ETF들 차이나 전기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팡플러스 다 이렇게 기사 떴을 때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가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하이 봉쇄는 언제 풀릴 건지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봉쇄 계속되면 4달 중국 자동차 공장 전면 셧다운 이렇게 공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멈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봉쇄 타격 가시화 생산 수요 악순환이 계속 오고 있고 그다음에 3월부터 차 공장 배터리 이런데 일부 셧다운이 되고 있고요. 상하이 등 봉쇄에 자동차 시장 중국 자동차 시장 생산 차질 20%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공급 차질로 판가 인상 그러니까 판매가 인상으로 수요도나 리스크 확대도 되고 있고 코로나 통제 공급망 물류 회복 좌우한다고 하는데 4월달에 이게 풀려지냐 안 풀려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나 테슬라나 상해 GM 체리 이렇게 다 지금 거의 생산을 중단되고 생산 차질이 있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생산이 중단됐고 네 지금 보시면 점유율입니다. 이게 보시면 비아디가 눈부시게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런 거 보시면 중국차 미래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CATL이나 중국 배터리 50% 이상 쓰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나 이렇게 점유율이 잘 나가는 거 보면은 결국은 중국 배터리 시장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시장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언제 공장을 재개하냐 그래서 제가 트위터나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트위터에서 찾아보니까 4월 18일 오는 월요일 있잖아요. 월요일 날 재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4월 18일 날 만약에 테슬라가 다시 상하이 공장을 재개한다면은 테슬라 주식도 좀 다시 오르겠죠? 그리고 중국 주식도 영향을 받아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상하이 공장을 중단하니까 일일 생산 능력을 한번 재고를 해보니까
4월 15일까지 현재 3만 대에서 4만 대 정도 손실이 났대요. 생산을 못했으니까. 근데 5월 1일까지 만약에 중단될 경우에는 7만 대 손실이 날 거라고 하는데 7만 대. 어마어마하다. 7만 대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빨리 상하이 봉쇄가 풀려야 되는데 일단은 4월 18일 이것도 저는 좀 믿지 못하겠거든요. 4월 18일 날 만약에 풀릴까? 그래서 일단 4월 18일 날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근데 이런 상하이 봉쇄는 단기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진짜 배터리 이런 데서는 잘 하고 있거든요. 이 기사도 보면은 중국 민간 원팀의 K 배터리 희망 꺼져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지금 정부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를 해주면서 리튬이나 이런 광물 채굴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용으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두각하고 있으면 CATA나 거시안이나 비아디나 글로벌 시장 유럽이나 미국이나 진출하고 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엄청난 거고요. 배터리 소재 72%가 중국산입니다. 이제 한국산에 분리되고 있고 한국에 분리하고 그다음에 광물 자원 확보를 중국 정부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을 제외하고 시장 점유율입니다. 배터리 시장. 지금 보시면 2020년에서 2021년 변화 보세요. CATL은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고 있다. 중국 시장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상승하면은 결국 주가도 더 많이 상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CATL은 지금 독일 공장 가동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한 6조 원을 투자해서 북미 공장도 짓는다고 하고, 캐나다나 멕시코도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 여러 공장,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크니까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차이나 리스크가 지금 있다고 해도 이제 나중에는 저런 공장이 세계 여러 곳곳에 지어지면서 이제 차이나 리스크도 이제 희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차이나 공장만 문을 안 여는 거지 독일 공장, 미국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 이렇게 돌아가면은 결국은 CATL도 더 많은 순이익이 발생하고 판매량도 발생하고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저평가돼 있을 때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은 국내 배터리사가 채택한 NCM이나 NCA 배터리 있잖아요. 3원기 배터리죠.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니켈 가격이 40%나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가를 관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1억 달러나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리튬 주요 광산들도 지금 중국 정부가 전기차 활성화 방안으로 광산 같은 걸 바로바로 획득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예전부터 그랬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영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사는 녹록치 않죠. 자원외교 예전에 MB 때 하려고 했었잖아요. MB 때 자원외교 한 거를 다 갖다 팔았죠. 싼 값에 다시. 호주나 남미나 이런 채굴 광산들 다 헐값에 또 팔았잖아요. 자원 외교가 잘못됐나느니 뭐가 어쩌다느니 뭐라고 했죠. 자원 외교에 돈을 엄청 퍼부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헐값에 다 싸게 팔아버리니까 결국 광산이 3배, 4배 올라버렸습니다. 5배 오르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원자재 대란이 터지면서.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어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좌우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탈원전 한 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원 외교도 이렇게 헐값에 광산을 팔아버린 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다음 정부 때도 이런 걸 참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지금 중국 정부가 다 따라왔잖아요. 배터리나 이런 여러 중요 장비들, 배터리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중국 기술력이 다 따라왔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두단 중공업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SMR, 소형 원전 기술을 다 테라파워나 미국 기업에 다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SK 회장님은 테라파워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술을 다 미국이 가져갔어. 미국이 1등 됐어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을. 우리나라가 15년 전, 20년 전에 그걸 개발했던 거를 다 넘겨줬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거는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색깔로만 따지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잘 나가는 게 너무 배 아프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EM 플러스의 강봉 리튬 전지가
사업적 전략적 MOU 체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더불어서 점점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차 시장도 강봉 리튬이죠. 간펑 리튬, 강봉 리튬 뭐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EM플러스에 투자를 지금 다시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EM플러스 지분을 30% 보유한 게 중국 FC 에너지래요. 거기에다가 강봉 리튬이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중국 배터리가 뭐 현대에서도 CATL이나 LFP 배터리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점점 이제 한국 배터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국내 시장도 점점 가성비에 중국 배터리나 리튬이 들어오고 있다. 배터리가 싸니까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래서 우리도 지금 경각심을 갖고 중국 배터리가 잘 나가는 걸 보고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K 배터리들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배터리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는 게 기본이 좋죠. 차이나 전기차는 점점 뭐 국내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국내 시장, 그 다음에 해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점점 투자를 늘리고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떨어졌으면은 더 수량을 모아야겠죠. 자, 이렇게 답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는 일단은 4월 18일 날 테슬라가 재개를 하는지, 상하이 공장 재개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장이 하락하고 변동성 장세일수록 멘탈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 유튜브 많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멘탈 관리 서로 같이 우리는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뭐 리더라고 해서 이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기 우량주 적립식으로 ETF를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